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 187페이지 5.1.3 함수극한의 수열 판정법을 살펴봤어요. 자, 1.5.3에 증명하고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하나 살펴봤었죠.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수열 판정법. 함수극한의 수열 판정법. 자, F가 R의 부분집합 2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C가 이 도집합의 점일 때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이꼴 L이다. 그러면 여기서 X축이고 Y축이고 자 Y꼴 fx가 이렇게 돼 있다면 Y꼴 fx가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점 C에서 극한값이 L이다 이거 함수 극한이 여기서 C에서 뭐 함수값이 없어도 되고 다른데 이렇게 가 있어도 어쨌든 극한값은 L이 되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수열이 xn이 C로 가까이 간다면 함수값은 fxn인데 이것도 L로 가까이 간다. 필요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자 xn이 갖고 오는 수열 xn은 C라는 점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의역에 들어가면서 C를 빼고 여기서 갖고 와야 되죠. xn이 만약에 x1, 여기 x1, x2, x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예요? 여기는 L과 다른 점이죠.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x1, x2, x3 이렇게 된다면 fx1, fx2, f3 되니까 여기서 뭐예요? 결국은 fxn은 fc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를 L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xn은 이 차집합 C 상의 수열이 돼야 돼요. 로서 만약에 C로 가까이 간다면 fxn은 역시 L로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만족한다면 역도 성립한다. 자, 이게 이제 함수극한의 수열 판정법이죠. 이걸 다루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함수극한 자체가 변수가 비가산 변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극한의 개념이니까 수열 극한의 개념은 다루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수열은 변수가 가산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갈 때 수열 극한에 대한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풀게 된다 이거예요. 뒤에 정리들이 다 그렇죠. 정리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이제 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 f가 2라는 R 차집합의 0 여기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fx 이꼴 sin x분의 1이에요. sin x분의 1 x이니 이렇게 돼 있을 때 f는 자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해가 될 건데 자 예상이 되죠. 이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자 그림 그려보면 뭐 대충 알겠죠. 자 f는 R에서 R로 가는데 이번에는 fx 이꼴 x가 유리수일 때는 뭐 제로 줄까요? x 줄까요? 무리수일 때는 제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자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x가 C로 갈 때
fx 이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물론 뭐 C인 R 전체 어떤 점에 대해서, 그죠?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면 먼저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알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하학적으로 이제 보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겼죠, 그죠? sin x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제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리가 없죠. 보니까 없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극한값이 제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일단 길이법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극한값 x 이퀄 제로에서 fx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게 L이라고 가정하자 이거. 그러면 이제 뭔가 모순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방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모순을 밝히려고 하는데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어떻게 모순을 밝힐까요?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렇게 가기에는 L이 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열 판정법을 방금 봤잖아요. 수열 판정법을 이용해 봐요. 수열 판정법을 이용하면 자, xn이란 수열이 정의역의 그죠? R 차집합형 제로 뺀데 제로로 가니까 의 상의 수열로서 적지 마세요. 요거는 xn이 만약에 제로로 가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fxn은 뭘로 가야 될까요? L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모순을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가정이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수열을 하나 갖고 오는데 이 수열이 어떤 사실을 만족하도록 갖고 와야 되겠어요? xn은 제로로 가지만 fxn은 실제로는 L로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찾아내야 되겠죠. 결국은 이 L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xn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예요? 발산하면 제일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xn을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 그런 xn은 어떤 xn이 되겠느냐 하면은 여기 사인의 x분의 1이 지금 fx니까 여기에 이 x 자리에 x가 뭘 할까요? 요게 자, 여기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렇게 되도록 x를 구성해 볼까요? 그럼 x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어요? 1이 되려면은 자, 2분의 파이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할까요?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되도록 xn을 잡아보자 이거. 그러면 xn이 만약에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x분의 요걸 요 역수니까 그죠? 역수니까 죄송해요. 요걸 지우고 자 이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되려면은 x분의 1이 그죠?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이런 식으로 되도록 잡으면은 그죠? 결국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진동해 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자, x분의 1이 이렇게 되도록 잡는다는 말은 자, x분의 1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로 잡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xn을 r 차집합 제로상의 수열로 갖고 올 건데 어떻게 갖고 올 거냐? xn분의 1을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잡자 이거예요. 즉, 이 말은 xn은 뭐예요? 넘기면 2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분의 1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xn을 이렇게 잡아보면 n인 n. 자, 에 대하여 자, xn은 당연히 xn은 r 차집합 제로 상의 수열이죠. 이면서 xn은 분명히 제로로 가요. 그죠? n을 키우면. 그러니까 저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fxn은 L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죠? 자, 실제로는 그러나 fxn을 생각해 보면 자, 1 집어넣었을 때는 뭐예요? 자, 사인에 xn분의 1이라서 요게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사인에 뒤집으면은 요거 나오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됐죠?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된다면 요게 뭐가 될까요? 1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네요. 아까 뭐 여기 제로부터 출발하고 싶은데 뭐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봅시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와요. 이므로 이게 fxn은 뭐예요? 발산함으로 하여 모순이다. 네, 이것은 그냥 발산이다.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극한 수열 판정법을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발산한다 했는데 발산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발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발산하죠? 예. 수열극한의 수열의 뭐예요? 부분수열 판정법. 수열극한의 부분수열 판정법. 짝수항 수열하고 홀수항 수열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죠? 서로 다른 두 부분수열 극한이 나타나면 그것은 뭐예요? 발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분수열 판정법. 아시죠? 이것은 수열극한의 존재성 문제다 이거예요. 존재성 문제. 결국 함수극한의 존재성 문제를 수열극한의 존재성 문제로 바꾸어서 풀게 되죠. 이게 훨씬 쉬워요. 함수극한 자체로 이걸 모순을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이걸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수열극한 문제로 넘겨서 생각한다.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가장 강력한 기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2번 보시면은 뭐 함수를 일단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Q에서는 X고 유리수에서는 그죠? X에 X. 무리수에서는 0이에요. 0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함수를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점 C에서 극한값을 가지느냐. 점 C에서 극한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 이런 점 한번 갖고 와보면 이 점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점 C가 만약에 이런 점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극한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극한값이 있다면 얼마일까요? 여기서
극한값이 0이겠죠. 그래서 먼저 케이스 1으로 C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극한값이 아마도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이꼴 얼마겠어요? 0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럼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 델타를 잘 잡자 이거예요. 이라 두자. 그러면 자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물론 이제 x인 r 뭐 이건 정의역의 원소라는 것은 이것은 항상 생략해 놓고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c가 0이니까 그죠? 그냥 0으로 바로 잡읍시다. x-c 제로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fx-l 극한값이 예상하기를 0으로 알고 있죠.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이것은 fx-0인데 fx-0는 fx죠. 자 저기서 x가 유리수인 경우하고 무리수인 경우로 나눠 봅시다. x가 유리수인 경우는 x고 x가 무리수인 경우는 0이죠. 그죠? 0-0이니까.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자 했는데 만들어 보면 x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 x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x가 나와 있고 여기는 뭐예요? x를 어퍼 바운드로 가져올 수 있네요. 0보다는 x가 크니까. 절대값 x가 크니까. 그럼 둘 다 x네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델타의 관계식으로 바꾸고 입실론을 주자. 똑같이 델타의 관계식으로 바꾸고 입실론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x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실론이 주어질 때 입실론이 주어질 때 델타가 나타나서 p명 q이다. 그죠? fx-0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졌죠. 그죠? 델타를 얼마로 잡자는 거예요? 있네요. 입실론으로 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0이 된다. 뭐 직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c가 이제 다른 점 0이 아닌 점 c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데는 이제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리수로 따라 들어가면 C 근처로 가겠죠. 그죠? C 근처로 갈 거고 무리수로 따라 들어가면 제로로 갈 거고.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고 결국 못을 밝혀봅시다. 자, 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모순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모순을 갖고 올 거냐면은 xn이라는 자 r 차집합의 c 상의 수열을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xn이 어디로 가느냐? c로 가까이 갈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칸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fxn은 역시 l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발산하는 경우를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이런 건 찾아낼 자신 있나요? 없나요? 자, xn이 어떤 게 돼야 되느냐면은 xn이 자, 여기 C라는 점에서 C라는 점으로 가까이 가는 수열인데, 그죠? 수열인데, xn들은 C로 가까이 가면서 함수값이 여기만 움직인다면, 그죠? 그 fxn 여기 제로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제로로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여기만 또 있다면 또 극한이 존재해 버릴 거 아니에요. fxn도 여기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잡아주려면 결국 xn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번갈아 가면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잡아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xn은 c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자 x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입실론 n분의 1 c 플러스 n분의 1 c 마이너스 n분의 1 c 플러스 n분의 1 요 사이에 들어가는
유리수와 요 사이에 들어간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하면 xn들은 당연히 쭉 해서 C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나 fxn은 어떻게 될까요? 유리수, 무리수 되니까 발산하는 수열을 잡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자, 이런 작전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기 때문에 C를 드러내고 나머지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써보면 자, 이런 수열을 하나 잡아낼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각각의 n인 n에 대하여 존재하기를 xn이 존재하는데 c 마이너스 n분의 1, c 플러스 n분의 1에서 c를 빼고 여기에서 2의 원소를 가지고 오자 이거예요. 근데 일단 2가 전체 집합이니까 실수 R이었잖아요. 정의역이. 여기에서 짝수항은 홀수항부터 할까요? n equal 2k 마이너스 1. 홀수항은 유리수. n equal 2k 짝수항은 여기 무리수. 이거 똑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와봐라 이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존재해요. 왜? 유리수와 무리수는 뭐예요? 조밀성에 의해 이런 xn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c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 사이에 유리수는 반드시 존재하죠. 그 c가 아닌 건 당연히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c와 c 플러스 n분의 1 사이에 잡아내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리수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n이라는 수열은 자, C는 뺐고 R 차집합 C상의 수열이에요. 수열로서 뭘 만족하냐면은 조임 정리를 이용하면 그죠? xn c-n분의 1 구성상 c 플러스 n분의 1 이미 n 이므로 xn은 C로 가까이 간다. 물론 여기서 뭘 썼어요? 수열 극한의 조임 정리. 그러면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 fxn은 L로 저기 있는 L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fxn을 생각해 보면 유리수일 때는 뭐예요? 유리수일 때는 여기다가 유리수일 때는 아까 전에 x죠, x. 그죠? 그래서 x1 0, x2 0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실제로 L로 가까이 갈 것이냐? 이 수열은 실제로 발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발산한 이유는 뭐예요? 자, 이 발산한 이유를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뭐예요? 모든 부분 수열이 똑같은 극한 L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의 부분 수열 극한이 짝수 수열의 극한은 뭐예요? 0으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홀수 수열 극한은 어때요? C로 가까이요. 그래서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fx2k는 항상 짝수니까 항상 제로니까 제로로 가야 되고 그러면 자 fx2k 마이너스 1은 x2k 마이너스 1과 같고 이것은 C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L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C는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므로 C는 0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fxn은 이것은 부분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부분수열 판정법에 의해 fxn은 발산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수열 극한의 개념으로 다 넘겨서 다뤄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수열 극한. 자, 수열 극한의 계산 성질했어요. 그죠? 성질했고. 자, 이제 계산 존재성. 계산은 조임 정리, 조임 정리, 비교극한 정리, 대수적 성질, 단조 수렴 정리. 존재성, 단조 수렴 정리, 부분 수열 판정법. 자, 코시 판정법, 상하극한 비교. 상하극한 비교.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함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 극한의 계산, 그 다음에 존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계산 방법은 뭐가 있느냐? 조임 정리, 비교극한 정리, 대수적 성질, 단조 수렴 정리 그대로 나와요. 자, 존재성은 뭐냐? 단조 수렴 정리, 그 다음에 부분 수열 판정법 대신에 좌우 극한 비교. 그 다음에 코시 판정법, 상하극한 비교. 이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 학부 과정에서 다루질 않아요. 아무튼 지금 그대로 순서대로 조임 정리, 비교극한 정리, 대수적 성질, 단조 수렴 정리, 부분 수열 판정법이 조임 정리, 비교극한 정리, 대수적 성질, 단조 수렴 정리, 좌우 극한 비교 이렇게 돼요. 부분 수열 판정법은 수열 xn이 x로 간다면 그 xn의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가는 방법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죠? 예를 들어 짝수 수열로 보내는 거하고 홀수 항들로 보내는 거하고 뭐 그 k제곱항으로 보내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갖고 오든 상관없이 n이 무한대로 가는 방법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부분 수열이 있던 거예요. 그죠? 부분 수열. 였던 거고, 여기 좌우 극한 비교는 극한을 보낼 때는 점 C로 간다면 가는 방법이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방법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방법이 왼쪽 오른쪽 두 가지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좌우 극한 비교.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이 서로 각각 존재하고 서로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면 역도 성립하고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우스 함수 같은 것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두 부분 수열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데로 가면 발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면 발산하는 거고, 그래서 함수 극한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요 두 개도 있긴 한데 학부 과정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이거예요.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수열 극한의 성질이 그대로 다시 이리 넘어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수열 극한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자, 여기 함수의 연속성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연속의 수열 판정법이에요. 그리고 함수의 연속이 어떤 함수가 f 이퀄 c에서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 c에서 함수 극한이 존재하고, 그죠? 함수 극한이 존재하고 그 함수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함수값하고 같더라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 개념을 통해서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 5.1.4를 한번 봅시다. 여기 뭐냐면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이에요. 요거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뭐 이런 거죠. F가 2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요. C가 2의 집적점일 때. 자, 첫 번째. 리미트의 집적점이고 리미트의 x가 c로 갈 때 fx가 L1이고 x가 c로 갈 때 gx가 L2라고 봅시다. L2, f와 g, L2. 요 f와 g가 두 함수예요. f와 g가 이렇게 L1과 L2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 때 이렇게 써볼까요? 자, 먼저 리미트에 x가 c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이것은 리미트 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L1 더하기 L2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다시 쓰면은 리미트에 fx 더하기 리미트에 gx 이렇게 합으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칼라베 리미트에 x c로 갈 때 알파 fx는 알파의 리미트 fx 알파는 뭐 하나의 실수,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곱 x가 c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 네 번째 나누기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나누기 gx는 리미트 fx 나누기 리미트 gx 이렇게 된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해주려면은 x가 c로 갈 때 이 함수 자체가 c의 근방에서 정의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가 c 근방에서 제로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극한값도 제로가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따라서 단 gx는 c 근방에서 gx는 제로가 아니다. c 근방에서 gx는 제로가 아니다라는 조건과 분모 L2잖아요. L2가 제로가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 더 다섯 번째 절대값이 절대값 리미트 x가 c로 갈 때 리미트 x가 c로 갈 때 절대값 fx는 절대값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죠? 자, 이런 얘기들이 다 앞에서 했던 함수 극한,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만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3번. 3번은 이제 뭘 증명하고 싶으냐면은 자, 이걸 보이려고 하니까 여기 L1 곱하기 L2 아니에요? 여기 L1, L2 아니에요? 그죠? L1, L2. 그러면 L1 곱하기 L2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리미트에 x가 c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L1 곱하기 L2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이려면은 뭘 보이면 되죠? 요 함수를 새로운 hx로 생각하면 xn이 r 차집합, E 차집합의 C상의 수열로서 xn이 C로 가까이 간다면
C로 가까이 간다면 이제 f xn gxn이 L1 곱하기 L2로 간다. 이걸 보이면 그죠? 그러면 함수 극한이 L1 곱하기 L2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걸 보이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이는 거 xn이 2차집합 C 상의 수열로서 C로 가까이 간다면 xn이 C로 가까이 간다면 fxn이 fl로 가까이 간다. 요걸 가정하고 요걸 보이면 결국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죠? 동시 조건이니까. 자, xn이 C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것이 1위로 간다. 따라서 이게 되는 거예요. 왜?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리미트에 fxn, gxn 이꼴 리미트에 fxn, 리미트에 gxn 아니에요. 그죠? 왜? 지금 이걸 an, bn으로 생각하면 리미트 an 곱하기 bn,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이게 뭐예요?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분리되고 요거는 뭐예요? L1이죠. 요거는 L2다 이거. 왜? x가 C로 갈 때 fxn이 뭐예요? x가 C로 갈 때 fx가 L1으로 갔고 x가 C로 갈 때 gx가 L2로 가니까 각각 L1, L2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또 역시 연속의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을 써먹은 거 아니에요. 반대 방향을 써먹었죠. 그래서 결국 이걸로 가는 거고 끝난 거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플러스를 보존한다는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 빼기로 바뀌면 빼기를 보존한다는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 스칼라배, 절대값 다 똑같아요. 증명 틀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열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함수 극한에 집어넣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함수 극한이 수열 극한의 일반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 라는 거 하고, 물론 이거를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도 하나는 해봅시다. 하나. 뭐 이거는 해봅시다.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원래 우리 그 함수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 있죠. 그죠? 입실론 델타. 요걸로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입실론이 주어졌어요. 그죠? 주어질 때 델타를 잘 잡아야 돼요. 이라 두자. 그러면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뭘 만족해야 될까요? fx 곱하기 gx 빼기 L1, L2 이것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은 바로 이 둘이 가까워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증검다리를 건너보자 이거예요. 증검다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뭘 건너면 될까요? fx, gx 빼기 여기에 뭐 더하기 뭐 빼기 L1, L2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가깝고 요건 가까웠게 되는 이거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기법이 계속 쓰이죠. 자, 이거 뭐예요? fx 곱하기 L2를 갖고 오면 되겠죠. fx 곱하기 L2 더하기 fx 곱하기 L2 이렇게 하면은 삼각부등식으로 떨어뜨리면 부등호가 되고 요쪽은 뭐예요? fx를 묶어내면 fx 절대값 gx 빼기 L2 되고 더하기 여기 뭐예요? L2를 묶어내면 fx 빼기 L2 곱하기 자, 이 구석이 와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제가. L2 곱하기 fx 빼기
L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이것을 계산할 때 이제 요것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고요. 그죠? 하는 델타를 찾을 것이고, 자, 이것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델타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것은 사실상 요것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기 위해서는 요 파트를 뭘로 잡아야 될까요? fx-l1을 2l2의 절대값 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것은 요 부분을 2의 절대값 fx 분해할 수는 없잖아요. x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상수보다, 그죠? 상수보다 작거나 같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2배의 상수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상수보다 작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앞에서 극한의 성질을 했어요. 함수 극한의 성질 두 가지 했었죠. 그게 뭐예요? 처음에 함수 극한이 존재하면 유일하다. 또 함수 극한이 존재하면 적당한 근방에서 유계이다 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 수일 극한의 성질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갑시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요게 L1 이므로 일단 적당한 델타 1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델타 1과 양의 상수 m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일때 fx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상수 m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델타 2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요게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로 x-c의 절대값이 델타 2보다 작으면 자, fx-l1의 절대값이 뭐예요? 2의 절대값 L2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요게 전체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2의 절대값 X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갈 때 GX가 L2로 가기 때문에 요게 L2로 가기 때문에 자, 요것을 뭘로? 요 상수가 m이 됐잖아요. 그럼 2m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적당한 델타 3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제로 x-c의 절대값 델타 3 이면 gx-l2가 자 2m 분의 입실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좁아서 못 하겠어요. 따라서 이제 델타를 뭘로 잡냐면은 여기 델타를 세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잡아야 되니까 여기 델타를 뭐예요? 세 개 미니멈이죠. 그죠? 미니멈에 델타 1, 델타 2, 델타 3라 두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실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x-c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자, fx 곱하기 gx 곱하기 gx 빼기 L1, L2 요걸 계산해 보니까 자, 이게 f의 x
gx 빼기 fx L2 더하기 fx L2 빼기 L1 L2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자, 이것은 fx 절대값 gx 빼기 L2 더하기 이거 하면은 fx 그 다음에 L2 fx 빼기 L1에 L2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델타 1, 델타 2, 델타 3보다 작거나 같은 델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자, 요것은 m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은 2m 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요것은 작다. 2L2의 절대값 분의 입실론보다. 맞죠? 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거고 이쪽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입실론보다 2분의 입실론 더하기 2분의 입실론 해서 입실론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제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L1 곱하기 L2로 간다. 이게 뭐냐?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c로 갈 때 g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분모에 제로가 들어가면 곤란해요. 그래서 분모에 제로가 들어가는 파트가 있는지 조금 고민을 해줘야 돼요. 어디 분모 제로 되는 게 있나요? 예, 요 제로 될 수 있어요. L2가 제로가 아니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자,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이 되면 여기 플러스 1이 돼가지고, 그죠?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이게 조금 더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대로 만족하죠. 그래서 요 플러스 1 해가지고 분모가 제로 되는 경우를 해결하자 이거예요. 요거. 이 계산은 수열 극한의 계산에서 하고 비슷해요. 거의 아이디어는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맥시멈 잡았고 수열에서는 여기서는 미니멈을 잡았고,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제 5.1.5를 보세요. 자, 5.1.4 동그라미 해두시고 5.1.5 동그라미 하시고 5.1.4 5.1.5 예, 함수 극한의 조임 정리. 자, 조임 정리는 FGH 함수 극한이에요. 이제 FGH가 2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고요. 자, FXC가 이 집적점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FX, GX, HX 이렇게 됐네요. HX, GX. GX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임의의 X인이 이거 양쪽이 극한이 같다 이거.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는 X가 C로 가까이 갈 때 GX와 같다. 이게 둘 다 L이라고 둔다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요 HX의 극한 값은 또 L이다. 그죠?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갈 때 HX 극한은 또 L이다. 이런 거. 요게 지금 5.1.5예요. 근데 하나 더 같이 이제 묶어서 요거 그 함수 극한의 비교 극한 정리, 함수의 비교 극한 정리도 같이 적어줘 봅시다. 자, fx가 gx 이런 관계 있다. 임의의 x인 2. 이거 리미트
fx하고 존재하고 리미트 gx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러면 자, 이것의 극한과 이것의 극한이 뭐예요? x가 c로 갈까요? 갈 때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래서 L1이 L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함수의 비교역한 정리, 수열의 비교역한 정리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임 정리, 비교역한 정리. 자, 이거 하나만 해보고 그냥 이제 넘어갑시다. 위에 것만 해봅시다. 자, 이 사실을 보이고 싶어요. 그쵸? 이 사실을 보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xn이 이 차집합 C상의 수열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차집합 C상의 수열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xn은 C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 뭘 체크해야 될까요? xn은 어디로? L로 간다. 이걸 보이면 되죠.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결국 뭘 보인 거예요?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hx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L로 가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xn이 c로 가까이 갈 때 hxn이 L로 가까이 간다. 이걸 보이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자, 여기 가정한 게 뭐예요? 이걸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fxn, gxn, hg 이렇게 되잖아요. 임의의 n인 n. 그리고 가정한 게 뭐예요? 이거는 L로 가고 이건 L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둘 다 뭘로 가는 거예요? L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fxn, gxn,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둘 다 L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시 이것도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잖아요. 수열 판정법. 그래서 자, 결국은 AN, BN, CN이라면 AN, BN이 똑같은 L로 가까이 갈 때 부등식을 만족한다면 중간에 있는 CN은 뭐예요? 결국 AN, BN은 극한값 L로 간다 이거예요. 무슨 정리죠? 수열 극한의 조임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조임 정리에 의해 요 지금 HXN 이게 L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됐네요. XN이 여기 상의 수열로서 C로 가까이 간다면 H의 XN은 L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 됐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교역한 정리도 똑같아요. 그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함수극한 성질을 수열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조임 정리, 비교역한 정리, 대수역 성질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단조 수렴 정리하려면은 극한의 정의가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수열 그 함수극한을 정의할 때, 그죠? F가 2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는데 C가 2의 도집합의 점일 때,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C로 갈 때, 그죠?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가까이 간다. 이 정의가 충분히 이해됐나요? 됐죠? 원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L로 간다. 이걸 정의해 놓은 것이
L의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무한대에 빠진 반경이 존재해서 들어가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무한대에 빠진 방향이 들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유한계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랬는데 자 이것의 극한의 정의를 이제 수열 극한의 정의를 일반화해 가지고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c의 x가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차집합의 c이면 fx는 l 마이너스 입실론 l 플러스 입실론 그죠? 여기 요게 이제 요게 L의 근방이고 L 요 L 그 다음에 요게 C의 빠진 근방이었다 이거 그죠? 요 C 그럼 이걸 이제 응용해 가지고 새로운 정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함수 극한의 다른 정의들. F가 R의 부분집합 2에서 R로 간다 이거예요. 자, 에 대하여 5.1.7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가는 걸 한번 정의해 봅시다. 무한대로 가는 거.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무한대의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C의 빠진 근방이 존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의 근방은 M으로 잡는 거예요. M, 양수 M에 대해서 C의 근방 델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가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차집합의 C에 들어가면 C의 빠진 근방의 원소들은 어디로? 무한대의 빠진 근방으로, 무한대의 근방으로. 그래서 무한대 근방은 뭐예요? M 무한대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이제 요게 무한대의 근방이고, 요게 C의 빠진 근방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즉 이 말은 임의 양수 M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fx가 m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가 c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이런 거 정의해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뭐로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의 근방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거 나왔고 마이너스 m보다 작은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fx가 마이너스 m보다 작은 거 이런 거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로 바뀌면 되죠. 여기서 이제 C의 델타 반경 안에 적어도 하나의 점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다는 말은 생략되어 있기를 x가 2의 원소로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2의 원소로서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나려면 C라는 점이 뭘 만족해야 될까요? 델타가 아무리 작아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나려면 C라는 점이 A의 집합 2의 집적점인 경우만 가 돼야 된다. 그죠? 집적점일 때만 리미트를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5.1.8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봐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 fx 이게 L로 가까이 간다. 뭐 이런 거. 무한대로 가는 경우 L로 가까이 간다. 이게 원래 우리가 했던 수열 극한이잖아요.
수열 극한에서 연속 변수이고 그냥 이거는 연속 변수이고 수열 극한의 수열은 자연수 변수, 가산 변수였죠. 그죠? 그런 차이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한대의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L의 빠진 근방이 존재해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겠죠. 무한대의 근방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미 M에 대해서 죄송해요. X가 무한대로 가요. 자, L의 근방, 그죠? L의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무한대의 빠진 근방이 존재해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L의 근방은 입실론이 와야 되겠죠. 무한대의 빠진 근방은 M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가 M 무한대, 여기서 무한대 뺀 거, 그죠? 들어가면 fx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L의 근방으로. 그래서 L 마이너스 입실론, L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무한대의 L의 근방. 그 다음에 요 무한대의 빠진 근방.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은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m보다 큰 x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정의잖아요. 요게 자연수로 바뀌고 xn-l 하면은 결국 뭐예요? 그게 수열극한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을 때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집합이 정의역이 위로 여기 적어도 원소들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위로 비유계라 해야 돼. 그래서 E가 위로 비유계일 때 이런 것을 정의해 줄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뭐예요? E가 아래로 비유계일 때 정의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겠죠. 정의역이 위로 비유계가 될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l로 간다는 말을 정의해 줄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하려면 아래로 비유계라 해야 돼. 뭐 그거는 이제 선제적인 조건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되겠네.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건 안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이런 거 정의해 줄 수도 있겠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정의해 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자, 하나 더 이제 세 번째.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해 볼 거예요. 세 번째. 5.6.1인데 미리 해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갈 때, c 플러스로 갈 때 fx가 l이다. 이것만 대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조건을 얘기하려면 c의 오른쪽이면은 l의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l의 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c의 빠진 개근방인데 빠진 근방이 어디에? 오른쪽 근방으로 갖고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죠.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가 c의 오른쪽, 그래서 c와 다시 x가 c 플러스 델타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때마다 fx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L 마이너스 입실론, L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L이고, 여기에 L의 개근방, L의 근방이죠. L의 근방. 이 주어질 때마다, 여기 뭐예요? 요 C의 오른쪽 근방, 오른쪽 빠진 근방.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이게 마이너스 그 왼쪽 극한이 된다면, 그죠? 뭐 한꺼번에 씁시다. 그럼 바로 C 마이너스가 된다면, C 마이너스가 된다면 당연히 왼쪽 근방이 오면 된다. 왼쪽 근방, 그죠? 자, 이걸 다시 써보면 이제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C, X, C 플러스 델타 이면 fx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왼쪽일 때는 이걸 다시 쓰면은 C 마이너스 델타 X, C 이렇게 될 때. 그죠? 이렇게 좌우 극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예제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무한대로 갈 때 5x 더하기 1분의 3 0으로 가죠. 그죠? 자, x가 2의 우측 극한 가우스 x 하면 이거는 2가 되는 거 알죠? 자, 2의 왼쪽 극한 보내면 이것은 1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무한대의 빠진 근방이 존재해야 되니까 M, 그죠? 그래서 M을 적당히 잘 잡자, 이거. 양수 M을. 1화 두자. 그러면, 자, 0보다 큰 M보다 큰 X가 주어질 때마다, 그죠? M보다 큰 X죠. 갖고 오면 fx가 뭐예요? 지금 fx가 5x 플러스 1분의 3이니까 fx 마이너스 극한값 제로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x는 어차피 m보다 크다라고 하면 m은 양수였기 때문에 x도 양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양수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놓자. 그러면 여기서 5x 플러스 1분의 3은 이제 이거보다 살짝 더 키우면 5x분의 3이라 해도 되죠. 그죠? 분모를 줄여서. 그러면 x가 m보다 크니까 5m분의 3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x에 대한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라젠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라젠의 관계식 바꾸듯이. 그 다음에 이걸 입실론을 주면 되겠네. 그죠? m은 어차피 양의 실수니까.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5 입실론 분의 3을 m으로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5 입실론 분의 3을 m으로 두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만족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여기 가우스 x라는 것은
가우스 X라는 것은 뭐 그래프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1, 2, 3, 요 제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다면 1, 2, 3 뭐 그래프를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죠. 1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럼 2에서 좌우 극한을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 우극한을 먼저 생각해 보면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는 2가 된다. 그죠? 그 이유는 이제 우극한을 생각하니까 2의 입실론 반경,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델타를 잘 잡을 거예요. 이라 두자. 그러면 저기 보시면은 C, 2, X, 2 플러스 C, 2 플러스 델타죠. 그죠? 오른쪽 개근방 2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면 자, fx 빼기 L 2죠. 가우스 X 빼기 2의 절대값. 이것이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가우스 X 빼기 2. 자,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는데 델타를 얼마로 잡으면 입실론보다 작게 되겠어요? 델타를 얼마로 잡을까요? 그냥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델타를 여기서 2의 오른쪽 근방을 가지고 올 건데 델타 반경을 이렇게 넓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여기에 밖에 있는 애들이 튀어나가겠죠. 그죠? 델타를 얼마로 잡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2분의 1로 잡아봐요. 그럼 여기 원소들은 여기 2 플러스 2분의 1. 그죠? 이렇게 잡으면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뭐예요? 2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델타를 만약에 쏙 들어가도록 지금 인터벌에 들어가도록 2분의 1로 잡아오면 이라 두면 x가 2와 2 플러스 2분의 1 2와 2분의 3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2고 그래서 항상 제로가 되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극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좌극한은 1이 되겠죠. 좌극한을 잡을 때는 델타를 얼마로 잡을까요? 역시 2분의 1을 그대로 잡아오면 되잖아요. 1. 그죠? 이유는 역시 입실론이 주어질 때 델타를 1화 두자. 그러면 E 마이너스 델타 X 2 왼쪽 근방의 원소들을 갖고 오면 가우스 X 빼기 1의 절대값이 이게 1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제로 되니까 입실론보다 작다. 언제? 델타를 2분의 1로 하면. 그림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왼쪽 근방의 원소들은 여기 원소들은 뭐예요? 여기 2분의 1 뺀 거니까 여기 점들이다 이거예요. 여기 점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1이니까 결국 fx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이 제로가 되는 것이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 극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자주 쓰이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이 책에서 연습 문제로 빼놨어요. 이건 정리예요. 정리.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5.6.1 연습 문제 좌우 극한 비교 판정법. 자, 극한의 존재성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자, F가 자 2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요. 자, 이것에 대해서
대하여. 자, 일단 얘기를 해보기를 리미트에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가 l이다. 그 말은 리미트 x가 c의 오른쪽으로 갈 때 요게 또 리미트 x가 c의 왼쪽으로 갈 때 요게 둘 다 l이 된다 라는 사실과 필요주문 조건이다. 좌우 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게 l이다. 그것과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사실 좌우 극한이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사실 또 좌우 극한하고 이걸 비교를 하려면 이게 좌우 극한을 모두 정의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좌우 극한을 정의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극한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C와 C 플러스 델타 사이에 항상 이의 점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극한을 정의해 주려면 C 마이너스 델타와 C와 E 사이에 또 E의 점이 하나 나타나야 된다. 그죠? 이것은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실제로 좌우극한을 정의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 우극한을 정의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좌우극한을 정의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집적점과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좌우극한 비교 판정법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증명은 안 해도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반경이 들어간다. L 입시론 반경 안으로. 그럼 델타 1이 있겠죠. 그럼 왼쪽 반경이 들어간다. 델타 2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델타 1과 델타 2에 뭐를 잡으면 양쪽 반경이 들어갈까요? 1번 미니멈, 2번 맥시멈. 미니멈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명하잖아요. 이거는 왼쪽 반경, 오른쪽 반경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델타가 존재해서 왼쪽, 오른쪽 반경의 원소들이 L 입시론 반경 안으로 들어갈 건데 그 델타를 여기서 델타 1으로 잡고 여기서 델타 2로 잡으면은 결국 양쪽 다 된다는 사실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이거는 지금까지 입시론 델타 계산을 해봤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건 증명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F가 E라는 R 차집합의 0에서 R로 가는데요. fx가 exponential x분의 1에 1 더하기 1분의 x예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로 갈 때 fx가 존재할 것이냐 극한값이 존재할 것이냐 라는 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가 2라는 R 차집합의 0에서 R로 가는데요. fx는 exponential x분의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에 x가 c로 갈 때 0로 갈 때 fx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이것도 묻고 있어요. 2번을 보시면 먼저 왼쪽 오른쪽 극한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서로 같으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2번부터 봅시다. 2번부터 보시면은 리미트에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이걸 생각해 본다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2의 x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걸로 생각해 보면 x가 0 플러스로 간다면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exponential x분의 1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0으로 간다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1은. 그 다음에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fx. 다시 말해 x가 제로 마이너스로 갈 때 익스포넨셜 x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다. 더하기 1분의 1. 그러면 x가 제로 마이너스로 간다면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뭐예요? 0으로 가죠. 그래서 분모가 어디로 갈까요?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요 익스포넨셜 x분의 1, 요 파트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갈까요? 1분의 1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1 다르네요. 따라서 리미트는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1번은 리미트에 x가 제로 플러스로 갈 때 fx, x가 제로 플러스로 갈 때 익스포넨셜 x분의 1 더하기 1분의 x죠. x죠. 네.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가죠?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죠. 역시 이것은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렇다면 요건 0으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죠?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x가 제로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fx. x가 제로 마이너스로 간다. 익스포넨셜 x분의 1 더하기 1분의 x. 그러면 요것은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0으로 가죠. 분자는 0으로 가요. 그래서 1분의 0으로 가네요. 따라서 이것도 0으로 가죠. 그죠? 좌우극한이 존재하고 서로 같으니까 리미트는 존재한다. x가 제로로 갈 때 fx 이것은 존재하고 이건 0이다. 이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극한 비교를 통해서 함수 극한의 존재성을 체크해 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좀 쉬었다가 연속성 들어가도록 합시다.